안녕하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앞선 영상에서 자기소개에 관련된 영상을 올렸는데요. 부득이하게 소리 스피커가 두 개가 겹치게 되면서 좀 음질이 많이 안 좋을 거예요. 듣기가 좀 많이 거북스러울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죄송하고 다음에는 좀 더 퀄리티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면접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면접을 잘 볼 수 있는가? 면접을 잘 보기 위한 방법. 네. 이 영상을 듣기 앞서서 혹시 자기소개에 대한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요. 그 자기소개에 대한 영상을 먼저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면접관은 결국에는 지원자를 선별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실무자를 뽑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면접관이 확인해야 하는 지원자의 핵심 역량은 크게 이제 세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업무 능력, 그리고 협업 능력, 그리고 신뢰도.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시 좀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가, 그리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인가. 이 세 가지예요. 단순히 하나만 뛰어나다고 해서 이 사람을 실무자로 쓸 수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가 충족되었다고 나머지 하나를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셋 중 하나라도 부족한 사람을 상상해 보면 그 이유를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면접관은 어떻게든 이 핵심 역량을 확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지원자들이 이미 알려진 질문에 답변을 미리 암기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면접관들은 준비된 답변 뒤에 숨겨진 지원자의 본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 면접관들이 새로운 질문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마치 창과 방패의 싸움 같은 격이죠. 이렇게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모든 질문에 대비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의미도 없어요.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그보다 면접관이 알고 싶은 핵심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좀 더 효과적인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면접관이 무엇을 확인하고 싶은지 이해를 하고 합격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유효한 답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면접에서는 실수를 안 하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사실 서류 전형 같은 경우는 누군가를 탈락시키기 위한 과정인데요. 반대로 면접의 경우는 누군가를 합격시킬 근거를 찾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면접관이 알아내고 싶은 핵심을 이해하는 것은 면접을 준비하는 것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세 가지 핵심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피지기 백전백승, 면접에서도 통합니다. 첫 번째,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인가, 업무 능력을 보는 거죠. 채용 과정에서 확인하려는 업무 능력을 바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착각하는 지원자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는 이미 반도체 경험이 풍부하다. 나는 이미 자동차에 대한 지식이 죄송합니다. 엄청 많다. 이런 지원자들은 채용만 되면 당장이라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막 어필을 해요. 하지만 그 말을 그대로 믿을 면접관은 없습니다. 직장 생활을 조금만 해본 사람이라면 인턴 몇 개월 했다던가 아니면 반도체 관련된 공부를 조금 했다고 해서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신입사원에게 그런 능력을 기대한 회사도 없습니다. 그럼 지원자에게 확인하고자 하는 업무 능력이란 무엇일까요? 해당 직무를 배워서 해낼 수 있는 잠재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적어도 관련된 전공 지식이나 자격증이 있고 적성에 맞다면 업무 능력이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면접관이 판단하기에 저 지원자는 일을 배워서 실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최소한의 근거가 되는 거죠. 따라서
지원자들은 본인이 그 직무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해요. 거창한 경험이 아니어도 돼요. 사소한 개인 이야기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면접관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겠죠. 이를 알기 위한 대표적인 질문으로는 지원 동기나 지원 직무를 위해 노력한 점, 아니면 기억에 남는 과목과 이유, 전공 이외의 관심 분야 같은 질문이 되겠죠. 두 번째로는 사람들과 어울릴 줄 아는가, 즉 협업 능력이죠. 사람들과 어울린다는 것은 능력이라 할 것도 없는 기본기 같지만 어느 존재에나 같이 어울리기 힘든 사람들이 존재를 해요. 그것도 꽤 많습니다. 어딜 가나 일정 수의 또라이가 존재한다는 그 또라이 질량 보존 법칙이라는 직장 유머가 있을 정도인데요. 허용 수준을 넘어서는 또라이는 어느 조직에서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조직은 협업을 통해서 성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협업 분위기를 깨뜨린다는 것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만약 새로운 팀원을 선발할 때 업무 능력과 협업 능력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저는 협업 능력을 선택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한 개인의 부족한 업무 능력은 업무 분장으로 만회할 수 있지만요. 협업 분위기가 무너진다면 다른 팀원의 역할도 기대를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면접관의 중요 임무 중 하나는 이런 부분에 좀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들을 걸러내는 거예요. 이와 밀접한 대표 질문이 협업 경험이죠. 따라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최소한 내가 또라이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조별과제 조장으로서 비협조적인 조원들의 협력을 이끌어내어 과제를 완수했다라는 식의 천편일률적인 답변은 설득력이 부족해요. 왜냐면 그런 조장이 또라이가 아니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에요. 네. 차라리 조기 축구의 회장을 몇 년째 맡고 있다는 답변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네. 또라이에게 회장을 계속 맡기는 모임은 드물 테니까요. 그래서 제가 앞서 자기소개 영상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체적으로 수치화를 해서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인가, 즉 신뢰도에 대한 문제예요. 기업 조직에서 신뢰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렴풋이 이미지가 그려지지만 말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특징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취준생 대상 강의에서 자주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내가 사업을 한다면 내 친구 중에서 채용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 친구를 선택하는 이유는?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친구, 바로 그 친구의 이미지가 바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내가 잘 알고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쉽게 설명할 수 있죠. 이런 친구들은 대체로 약속을 잘 지킨다, 아니면 책임감이 있고 어려운 일에 먼저 나선다 같은 특징이 있죠.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해야 하는 것은 면접관도 마찬가지예요. 가능하다면 모두 이런 사람으로 채용하면 좋겠지만 모든 지원자가 그렇게는 사실상 기대하기 쉽지 않습니다. 대신 적어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놓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면접을 진행하게 되죠. 이와 관계된 질문은 기업의 가치 체계와 본인의 연관성, 또는 인생에 살아오면서에 있었던 고난을 극복하는 경험 등이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반적인 태도예요. 좋은 인상을 주고 싶은 욕심으로 꾸며진 답변을 한다면 신뢰도 부분에서 점수를 얻을 수 없습니다. 물론 진솔한 답변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가장 잘 알겠지만 티가 나기 마련이죠. 만약 다른 편한 상황에서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그 답변은 진솔하다고 하기 좀 힘들 것 같네요. 따라서 이상으로 어느 정도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면접관이 무엇을 확인하려는지 생각해보지 않고 면접을 준비하는 지원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 영상을 올리고요. 면접 스크립트를 준비하기 전에 면접관의 입장에서 충분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모쪼록 이 영상이 취준생 분들에게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